손흥민 MLS의 중심에 서다. 23일 밴쿠버 전의 모든 것. 2025년 11월 23일 이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미 축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경기가 열립니다.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플레이오프 준결승. 그런데 경기가 열리기도 전에 밴쿠버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BC 플레이스 53,000석.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홈구장입니다. 이 경기장은 올 시즌 단 한 번도 완전 매진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전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챔피언스컵 준결승에서도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왔지만 매진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LAFC와의 경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손흥민 효과다. 단 한 명의 선수가 티켓 시장을 이 정도로 뒤흔든 사례는 MLS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LAFC가 원래 인기팀이긴 합니다. 2019년과 2022년 MLS컵 우승팀이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티켓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장 저렴한 좌석이 12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만 4천 원입니다. VIP석은 456 캐나다 달러, 약 47만 원이죠. 저렴한 좌석도 비싼 좌석도 모두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중고 거래 시장입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암표 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무려 1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식 VIP석의 3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손흥민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150만 원을 지불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의 실체입니다. 메시도 채우지 못한 경기장을 손흥민이 채웠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손흥민이 지금 MLS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LAFC 구단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손흥민 합류 후 콘텐츠 조회수가 594% 증가했습니다. 거의 6배가 뛴 겁니다. 언론 보도량은 289%,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손흥민이 MLS의 중심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대팀 밴쿠버에 독일의 레전드 토마스 밀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25년을 뛴 밀러. 분데스리가 우승 13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의 주인공이죠. 손흥민과 밀러 두 유럽 레전드가 MLS 무대에서 처음으로 맞붙는 겁니다.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한 방향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손흥민의 스피드에 대한 대비는 어떤가? 질문 대부분이 손흥민 중심이었고 밀러는 다소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짧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러의 답변은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밀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죠. 그는 과거를 꺼내들었습니다.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뛸 때 우리 바이에른 뮌헨은 매번 그들을 압도했다. 8대2, 9대1로 승리한 적도 있다. 그때 손흥민은 이미 재능이 뛰어난 젊은 선수였지만 결과는 항상 우리가 이겼다. 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둘이 골을 못 넣으면 팀 전체가 득점을 못한다. LAFC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죠.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가 완전히 원팀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 물론 제 인터뷰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 밀러 나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정작 모든 화제의 중심에 있는 손흥민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손흥민은 거만한 태도 대신 늘 하던 말만 했습니다. 저는 팀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경기는 항상 팀이 만드는 것이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LAFC로 오면서 토트넘 대표 스타, EPL 슈퍼스타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태도는 여전히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축구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우승 욕심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축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우승에 대한 욕심은 숨기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의 주인공은 동료들과 팬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밀러의 도발에 대한 LAFC의 답변도 손흥민다웠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난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뛰고 싶다. LAFC가 바로 그런 팀이었다. 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말이다. 난 할 수 있는 최대한 밀어붙일 것이다. 팀과 팬을 위해 선을 넘어야 한다면 그 선도 넘겠다. 과거 손흥민이 했던 말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MLS는 지금 이 겸손한 슈퍼스타에게 완전히 매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단순히 태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의 경기력, 그 숫자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손흥민 합류 전 LAFC의 평균 승점은 1.66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합류한 후 2.09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0.43점이나 상승한 겁니다. 반면 밀러가 합류한 밴쿠버의 승점 상승폭은 0.36점,
손흥민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볼까요? 손흥민이 합류한 후 LAFC는 14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9승 3무 2패. 승률이 엄청나게 높죠.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에 차출돼 뛰지 못한 한 경기를 제외하면 지난 9월 14일 이후 8경기 무패입니다. 7승 1무. 거의 지지 않는 팀으로 변한 겁니다. 개인 기록은 더욱 놀랍습니다.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합쳐 총 12경기에서 10골 4도움.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12경기 만에. EPL에서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7골을 넣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득점력입니다. MLS 사무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입단 후 기록한 공격 포인트 수는 메시와 부안과 다음입니다. 손흥민은 MLS 상위 1% 공격 효율을 보이고 있다. 이건 공식 발표입니다. 밀러의 영입도 대단했지만 손흥민의 활약과 영향력은 더 크다. LAFC의 승점 상승이 밀러가 밴쿠버에서 끼친 영향보다 높다. MLS 사무국이 직접 인정한 손흥민의 가치입니다. LAFC의 전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에는 점유율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기회를 만드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빠른 역습, 폭발적인 공격, 손흥민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로 바뀐 겁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과 가본 국가대표 공격수 드니 부안가가 있습니다. 흥부 듀오. 이 둘의 조합은 MLS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파트너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안가는 올 시즌 24골을 넣어 메시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은 10골, 둘이 합쳐서 34골입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MLS를 움직이는 선수는 지금 손흥민이다. A리그도 다른 유럽파 선수들도 아닌 한국인 손흥민이 지금 미국 축구 미디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북미 축구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LAFC가 당연히 이길까요? MLS 사무국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 영향력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근소하게 우위다. 하지만 팀 단위의 조직력과 경기 환경은 밴쿠버가 더 유리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홈 경기입니다. 밴쿠버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5만 3천 명의 관중이 한 목소리로 밴쿠버를 응원할 겁니다. LAFC 입장에선 완전한 원정 경기죠. 둘째, 밴쿠버의 조직력입니다. 예스페르 쉐렌센 감독 특유의 조직적인 전술. 밴쿠버는 공격할 때도 수비 라인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LAFC가 강점으로 삼는 빠른 역습을 초반부터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셋째, 밴쿠버는 공수 밸런스가 뛰어납니다. 정규리그에서 66골을 넣어 서부 컨퍼런스 득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LAFC는 65골로 4위.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수비는 밴쿠버가 더 안정적입니다. 실점도 적고 조직력도 탄탄합니다. 넷째, 부상 선수들의 복귀입니다. A매치 휴식기 동안 밴쿠버는 부상 선수들이 회복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핵심 수비수 라이언 골드 등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밴쿠버가 거의 완전체로 경기에 나선다는 얘기죠. MLS 사무국의 최종 전망은 밴쿠버의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임팩트는 확실히 우위지만 팀 단위의 조직력과 경기 환경은 밴쿠버가 더 유리하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슈퍼스타 한 명의 힘과 전체 전력의 균형 중 무엇이 MLS 플레이오프에서 더 강력한지 시험하는 승부가 될 전망이다. 냉정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손흥민은 큰 경기에 강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토트넘 시절 챔피언스리그 결승,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은 중요한 순간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오스틴전을 볼까요?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큰 기회 창출 이외, 키패스 7회, 유효 슈팅 2회. 직접 마무리보다 동료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35분에는 드리블 돌파로 수비수 5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오스틴 수비진을 완전히 흔들어놨죠.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이 MLS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EPL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7골에 그쳤고요. 하지만 MLS에서는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수비 강도가 낮고 공간이 많은 MLS에서 손흥민의 스피드와 위치 선정 능력은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포지션도 바꿨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주로 왼쪽 윙어로 뛰었죠. 하지만 LAFC에서는 중앙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직접 골을 노리는 역할. 그리고 이 변화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12경기 10골. EPL에서 한 시즌 동안 넣던 골을 석 달 만에 넣어버린 겁니다. 손흥민 본인도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승 욕심이 없다면 축구를 그만둬야 한다.
이기기 위해 위너가 되기 위해 축구를 한다. 손흥민의 말입니다. 지난 5월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지 불과 7개월, 손흥민은 또 다른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밴쿠버전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합니다. 샌디에이고와 미네소타의 승자를 상대하게 되죠. 여기서 또 이기면 MLS컵 결승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1위 팀과 맞붙게 되는데, 만약 인터 마이애미가 올라온다면 손흥민과 메시의 꿈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손흥민에게 남은 경기는 단 3경기입니다. 3경기를 모두 이기면 MLS컵 우승, 지난 5월 유로파리그 우승에 이어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연속 우승, 33세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 와서 첫 시즌에 우승을 차지한다. 이것만으로도 손흥민의 커리어에 또 하나의 금자탑이 세워지는 겁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2018년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LAFC로 왔습니다. 그리고 첫 시즌에 바로 MLS컵 우승을 차지했죠. 손흥민도 베일처럼 이적 첫 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LAFC는 2019년과 2022년 MLS컵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험이 풍부한 팀이죠.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도 큰 경기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최강의 공격 듀오도 있고요. 수비진도 안정적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규리그 서부 컨퍼런스 2위, LAFC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밀러라는 레전드도 있고 조직력도 탄탄하죠. 홈 경기라는 이 점도 큽니다. 게다가 밴쿠버는 과거 2년 동안 플레이오프에서 LAFC에게 2번 다졌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경기 방식도 부담스럽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3전 2선 승제였습니다. 하지만 준결승부터는 단판 승부입니다. 연장전 없이 90분이 끝나면 바로 승부차기로 갑니다. 한 경기에서 지면 시즌이 끝나는 겁니다. 부담감이 엄청나죠. 손흥민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A매치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주 볼리비아와 가나전에 연속으로 출전했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넣었고요. 하지만 두 경기 모두 후반에 교체되며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주말에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손흥민. 본인의 말처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LAFC 입장에선 A매치 기간이 다소 애매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부안가, 티모시 틸만, 나단 오르다스 등 주축 선수 대부분이 대표팀에 차출됐습니다. 이들이 이번 시즌 LAFC가 기록한 65골 중 3분의 1을 책임진 선수들입니다. 핵심 선수들 없이 전술 훈련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죠. LAFC 감독 스티브 체룬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1년 중 전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어매치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로 미국 언론은 LAFC가 어매치 휴식기를 활용해 밴쿠버전을 대비하고 있지만 손흥민 등 주축들이 빠진 채 진행되는 훈련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수비진이 대부분 팀에 남았다는 점입니다. 체룬돌로 감독은 밴쿠버전 승리의 열쇠를 수비로 보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조직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죠. 수비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다행입니다. 경기 전략도 명확합니다. LAFC는 빠른 역습에 모든 걸 걸 것입니다. 밴쿠버가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볼을 빼앗아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연결하는 전술. 두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밴쿠버 수비진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순식간에 골을 넣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밴쿠버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천천히 공격을 전개할 겁니다. LAFC에게 역습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전략이죠. 밀러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서서히 공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패스 하나로 골을 넣는 플레이. 밀러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입니다. 양팀의 전술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속도의 LAFC 대 조직력의 밴쿠버. 개인기의 손흥민 대 팀워크의 밀러. 이런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 전적은 어떨까요? 손흥민과 밀러는 총 9번 맞붙었습니다. 상대 전적은 밀러가 6승 1무 2패로 크게 앞섭니다. 하지만 그 1승이 의미심장합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바로 그 경기입니다. 손흥민이 추가골을 넣으며 독일을 탈락시킨 역사적인 경기였죠. 밀러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기고 싶을 것이고요. 손흥민 역시 과거 전적을 만회하고 싶을 겁니다. 개인적인 자존심 싸움까지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밴쿠버 팬들의 기대감도 대단합니다. 구단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MLS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만 3천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중을 예상한다. 밴쿠버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경기인 겁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5만 3천 명의 관중 중 대부분은 밴쿠버 팬일 겁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한국 팬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밴쿠버에는 약 1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을 겁니다. 실제로 LAFC 홈 경기에서도 태극기를 든 한인 팬들이 특별 응원 이벤트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안팎을 넘어섭니다. LAFC 공식 스토어에서는 손흥민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7번 유니폼. 토트넘에서 쓰던 번호를 LAFC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LA 지역 한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손흥민 열풍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약 32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데 이들에게 손흥민은 아이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BMO 스타디움 LAFC의 홈구장은 이제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되면 티켓 가격이 더욱 치솟을 전망입니다. 손흥민이 만든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MLS 입장에서도 손흥민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LAFC는 손흥민 영입에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65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69억 원이죠. 엄청난 금액이지만 이미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티켓 수익, 유니폼 판매, 스폰서 수익 등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손흥민은 MLS 올해의 신인상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후보 중 풀시즌을 소화하지 않은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리그에 이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MLS 올해의 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8월 FC 댈러스전에서 터트린 프리킥 득점, 팬투표에서 43.5%를 득표하며 메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3일 경기는 오전 11시 30분 한국 시간에 시작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이른 아침부터 TV 앞에 앉을 겁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MLS 시즌 패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입니다. 손흥민의 MLS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밴쿠버를 넘어 우승까지 갈 수도 있고 아쉽게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흥민은 이미 MLS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리그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것, 그리고 3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월드클래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23일 손흥민이 그 이유를 직접 경기장에서 보여줄 시간입니다. 밴쿠버의 5만 3천 관중 앞에서 밀러라는 레전드를 상대로 손흥민은 또 한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MLS의 중심에 선 손흥민. 23일이 그 증명의 날입니다.